어떤 요리든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를 살 때 시장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통통하고 짧은 무가 있고, 그리고 길쭉하고 좀 얇은 무가 있어요. 통통하고 짧은 무가 단단하고 아삭한 편이기 때문에 김치용으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잔뿌리가 없고 매끈하니 또 상처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가 이렇게 무청이 달려있는, 싱싱한 무청이 달려있는 것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는 깨끗이 씻어서 잔뿌리만 이렇게 밑뿌리만 제거를 하고요. 껍질째 사용을 하겠습니다. 모든 야채나 채소, 과일들이 다 그렇듯이 이 껍질에 좋은 영양분이 많고, 또 특히 무도 무의 비타민C가 겉껍질에 많다고 하니까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2cm 정도로 편썰겠습니다. 생선무는 마찬가지로 1에서 2cm 정도로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1에서 2cm 정도 크기로 무를 깍둑깍둑 잘라주신 후에, 받으시는 무가 좀 더 양이 1.5에서 2kg 정도 되는 무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그래서 2큰술 반 정도 제가 뿌려서 절이겠습니다. 30분 정도 절이실 거예요. 깍두기를 절이는 동안에 나머지 재료를 썰겠습니다. 양파도 깍두기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깍둑 썰어 주시면 되세요. 오늘 양파 반 개를 넣는데요. 양파도 깍두기랑 같이 익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양파 김치도 따로 담궈 먹기도 하는데 번거로울 때는 이렇게 깍두기 담글 때 같이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양파는 깍두기보다 좀 더 빨리 물러지기도 하고 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깍두기보다 조금 더 빨리 드시고, 또 너무 많은 양을 넣으시면 이것보다는 이렇게 반 개나 한 개 정도 넣으시는 게 적당합니다. 쪽파도 마찬가지로 깍두기와 같은 그 길이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살짝 더 길게, 그러니까 2cm에서 3cm 정도의 길이로 자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쪽파가 없으실 때에는 대파의 흰 부분을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대파의 그 초록색 부분은 진액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고 흰 부분을 같이 쓰셔도 좋습니다. 총 30분을 절이게 되면은 약 15분 정도 후에 중간에 이렇게 위아래를 섞어서 골고루 절여지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가 단단한 무가 이렇게 눌렀을 때 좀 단단한 것이 살짝 들어가고, 또 이렇게 살짝 휘어지는 상태가 되면 무가 다 절여진 것입니다. 총 30분이 되면은 이제 절여진 무를 씻지 않고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물기를 빼는 것도 2-30분 정도 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절여진 무의 상태가 소금이 많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오래 절여서 무가 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그 깨끗한 물에 헹궈서 사용하셔도 되고, 한 번 헹궜는데도 무가 짜다 그럴 때는 정말 깨끗한 물에다가 조금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담궈서 짠맛을 빼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물기가 빠진 무는 조금 넉넉한 볼에다가 깍두기를 담그신 다음에 고춧가루를 하나, 둘, 셋. 근데 오늘 무가 좀 더 크기 때문에 한 4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빛깔을 보아서 원하시는 빛깔이 나올 정도로 고춧가루의 양을 가감하셔도 됩니다. 보통의 김치는 양념장을 만들어서 이게 재료에 버무리시는데, 오늘 무 같은 경우에는 이 양념이 겉돌지 않게 고춧가루 물을 무에 먼저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1차로 버무려서 빛깔을 봐서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싶으시면 고춧가루의 양을 조금 더 이렇게 추가하셔서 빛깔을 좀 맞춰주세요. 이제 여기에 양파와 그리고 양념을 넣어서 버무리시면 깍두기는 완성입니다. 오늘 양념 재료로 새우젓을 준비했는데요. 김치에 간을 맞추고 맛을 내어주는 포인트가 바로 젓갈입니다. 갓이나 갓김치나 파김치 같은 경우에는 멸치 액젓의 진한 맛으로 맛을 낸다면 알타리나 깍두기 같은 무김치는 이 새우젓으로 시원한 맛으로 맛을 내거든요. 2숟갈 정도 넣을 텐데요. 그리고 집집마다 또 새우젓의 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새우젓 양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가 절여진 정도가 좀 짜다 싶으면 또 그럴 때에도 새우젓을 양을 좀 가감을 하셔야 됩니다. 마늘 2큰술, 생강은 한 작은술 정도만 넣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적당한 단맛을 주고 발효를 도와줄 매실청을 2큰술 넣겠습니다. 다음 찹쌀죽 3큰술 넣을게요. 찹쌀풀은 넣는 이유는 양념이 무나 배추 같은 재료에 잘 달라붙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찹쌀풀이 김치가 숙성되고 발효가 될 때 생기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발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있으시면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발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방 바로 먹는 김치에는 생략하시는 경우가, 이 찹쌀풀은 제가 물 한 컵에 1컵 반 정도의 양에다가 찹쌀은 4분의 1컵 정도를 넣어서 끓인 것인데요. 점성이 보면은 아까 이렇게 하면은 좀 주르르 이렇게 좀 되직한데요. 주르르 흐를 정도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끓이실 때 좀 되직하다 싶으면 물을 추가해 가면서 끓이시면 어렵지 않게 끓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찹쌀 가루가 있으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물 한 컵에 찹쌀 가루 2큰술 정도를 넣어서 섞어서 끓여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우시다 그러면 밀가루 풀을 쓰셔도 되는데, 풀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때는 찬밥을 그냥 믹서에 이렇게 물 조금 부으셔서 갈아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재료를 버무리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넣어서 잘 버무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른 채소를 넣어주세요. 오늘 준비한 것은 쪽파. 푸른 채소를 넣고 나서는 살살 버무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푸른 채소들은 풋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살살 버무려 주시고요. 버무린 다음에 하나 정도를 이렇게 맛을 봐서 김치의 간이 조금 짭짤하다 싶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는 숙성이 되면서 맛이 조금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짭짤하게 간을 맞추시고, 만약에 간이 싱겁다 하실 경우에는 소금이나 멸치 액젓, 새우젓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새우젓은 간이 어우러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멸치 액젓이나 아니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고, 만약에 무 자체가 짜게 절여졌거나 양념이 세서 간이 너무 짜다 싶을 경우에는 그냥 절이지 않은 생무를 썰어 넣으셔도 서서 간을 맞추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이 맞았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밀폐 용기에 김치통에 담아서 넣어주시는데요. 한 80% 정도 선까지 올라오시게 담아주시면 되세요. 지금은 물기가 별로 없지만은 좀 하루 정도 지나면 물기가 생기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상온에 놔두면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 냉장고에서 넣어서 숙성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담으실 때는 또 공기가 이렇게 통하지 않게 잘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숙성되는데 좋아요. 좀 서늘한 실온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을 시켰다가 냉장 보관하셔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김치가 그 깍두기 담는 게 좀 익숙해지시면 다른 김치도 도전해 보시길 바라며, 또 이렇게 유쾌하게 생활하시고 건강하세요.